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자, 나의 상수가 5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면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얻고 뒤를 쫓아서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5급을 따라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그 사람보다 더한 상수, 상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어느새 나는 5급이 아니라 상급에 더 가까워져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의욕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같이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제 세 번째 강좌로 역시 기본 포석의 그 침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이어오는 이 기본 포석만큼은 이미 머릿속에 꼭 담아두어야 여기서 이어지는 침투를 계속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양 작전에서 날개이면 이제 넓은 쪽에 걸치는 거, 이런 거는 감각으로 쉽게 알 수 있겠죠. 사선 날개일 때 한 칸 협공. 자, 이때 화점에서는 3-3으로 도망가는 게 가장 간명하고요. 자, 그러면 넓은 쪽 막기, 연결. 자, 이제 호구급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막는 거, 빠지는 거, 정석을 이미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세 가지 정석을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봉쇄까지. 이 기본 포석은 뭐 초반에 몇 수 되질 않으니까 확실히 익혀두시고요. 역시 이 포석의 가장 큰 백미는 여기 침투입니다. 흙이 지키느냐, 백이 쳐들어가느냐,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흙이 쉽게 두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왔을 때 한 수로 봉쇄당하는 곳, 여지껏 배워온 것은 바로 계속 붙여 막기입니다. 그러면 백도 빠져나갈 곳은 이 넓은 곳밖에 없죠. 자, 여기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그동안은 중앙을 막아서 굉장히 하변을 다 깨트리고 서로 간에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양보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우변, 이 하변 쪽을 지켜야 되겠다. 여기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이쪽은 나갈 수 없고 중앙 쪽으로 일단 약점을 만들고요. 못 나오게 막아야 됩니다. 빠져나갈 길은 단수 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때 단수니까 있고, 자, 끊어지는 약점 있습니다. 자, 흙은 이 날일자 갈라진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흙도 이 두 점 머리, 이런 곳을 백한테 끊겨서는 큰 집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이 돌이 공격 대상이 되겠죠. 흙은 여기서 가만히 이어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먼저 이거 선수라고 이 수를 교환을 한 다음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는 대악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 없이 가만히 이어둔다면 백이 여기서 이거를 잡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뒀을 때 흙은 이 상태에서 선수를 잡고 역시 세력의 반대쪽 이렇게 큰 자리로 간다면 이 정도 손실은 했지만 흙의 자세도 굉장히 훌륭하고 한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로 결국 여기를 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하는데 백이 반드시 이 수를 둬야 되는지, 백이 오히려 큰 자리 상변을 차지하고 버텨올 때는 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죠. 자, 이 수가 없을 때는 흙도 여기서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이제 형의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요. 과연 어떤 수단이 숨어 있느냐? 직접 나와 싸우자 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백이 붙여서 젖혀온다면은 여기서는 수법이 어떤 되젖히는 수도 있고 막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백이 확실히 두 집이 못 나 있죠. 이렇게 갈라가는 수를 쓰겠습니다. 야, 물론 이런 형태는 이런 단수가 오면은 이거 입고 버티는 건 아니죠. 이런 나쁜 모양을 간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패로 버티게 되겠습니다. 이 패는 결국은 패가 되지만은 흙은 다른데 두 번을 둬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패는 만약에 백이 이 패를 지게 된다면 이쪽에 큰 돌도 잡히게 되는 백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큰 패가 됩니다. 그럼 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렇게 늘어나도
이 자체는 뭐 바로 막아 싸움을 할 수도 있죠. 또 역시 패를 젖혀서 이렇게 끊어올 때 이 패를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패를 이기게 되면 거의 새로운 큰 보너스까지 얻게 되는 흑의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백이 손을 빼고 큰 자리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한다는 것은 흑도 아주 쉽게 귀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아서 튼튼하게 두는 것이 결국 후수의 선수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결국 백이 가일수할 때 흑은 세력을 반대쪽을 가서 중앙에 큰 힘을 비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불은 좀 손해를 봤지만 이 큰 자리를 요소를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오히려 하급자일 때는 이렇게 튼튼하게 두는 이런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더 변수가 없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포석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 자, 정석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석에서 정상적인 정석은 여러분이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백이 새로운 변화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협공을 해왔을 때 3-3으로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 수는 정석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백이 이렇게 양걸침으로 변화를 구해온다면은,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상수들이 하수들을 갖다가 좀 시험을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양걸침입니다. 보통 화점에서 협공할 때 양걸침은 많이 있는데 주변 상황과 고려했을 때 과연 되는 건지, 이것이 정석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걸침이 나오면 이거 봉쇄는 당할 수 없죠. 원래는 이런 장면 진짜 맞바둑 같으면 최강수 이 3-3을 차지하고 씌울 테면 씌워봐라. 씌우면 이제 나와 끊어서 어디든지 나와 끊어서 큰 공격을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는 힘이 약할 때 상수하고는 변수가 생기죠. 이럴 때는 좀 더 확실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봉쇄는 당하지 말아라. 어느 쪽이든 나갈 수 있는 길은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수로 봉쇄할 수 있는 곳, 이쪽을 붙여 막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정석은 보통 나왔을 때 붙이면 젖히고요. 자, 우리 편 옆에 있을 때 늘어서는 갈라지면 안 되죠. 우리 편 옆에 있을 때는 끊습니다. 자, 원래 정석형은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옆구리를 붙입니다. 그리고 정석으로 만든다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고 이렇게 귀를 내어주는 거, 이것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렇게 됐으면 애초에 협공한 것은 백이 3-3 들어와서 흑은 이렇게 막아서 하변에 큰 집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변집이 깨지고 이 돌도 모양이 아주 어중간한 데 와 있죠. 이거는 흑의 대실패입니다. 백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흑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런 돌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을 땐 잡고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나 지금은 여기에 나의 응원군이 있다는 거, 이것을 최대한 살려나갑니다. 바로 최강수로 젖혀나가는 수가 됩니다. 이거 굴복할 수는 없죠. 이어버리면 아무것도 백은 한 게 없습니다. 원래 이런 걸 젖혔을 때 안 된다는 것이 여기를 이제 갈라나가는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니까 늘어야 되고요. 이때 계속 상대방 돌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니까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때 찔러서 약점 만들기. 못 나오게 단수죠.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이건 죽으니까 이을 수밖에 없죠. 상대방 돌 먼저 끊어서 약점을 만듭니다. 단수니까 나갈 수밖에 없고, 자, 이제는 백도 힘이 약해졌죠.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있게 되면 여기 다음에 축이 나와 있죠. 자, 이럴 때 실수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젖히기가 쉬운데 여기는 항상 두 점의 힘은 한 칸입니다. 한 점의 힘은 두 점으로 늘리는 거지만 두 점은 한 점보다 강하니까 이렇게 한 칸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인데요. 여기서
이 정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100이 이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수가 100이 되면은 100은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거고요. 이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이 실패가 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를 붙이면 흙은 여기서 더 이상 둘 필요 없이 늘어서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선수고 늘 때 이 돌이 없을 때는 이거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유명한 맥점이 있죠. 바로 두 점 마주 서는 것, 이 쌍랩되는 급소로 이 흙이 잡혀버립니다. 이어도 죽고 어딜 둬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길 이룰 수 있습니다. 끊어도 단수를 몰아서요. 이을 때 여기를 뚫어 나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자, 죽으니까 이렇게 칠 때 무심코 이거였다가는 이거는 대망하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그걸 양보하고 이걸 잡아둡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돌을 다 잡은 흙하고 이걸 빵 따는 백하고 흙의 집이 월등히 좋죠. 흙은 이 돌만 수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백은 여기 붙임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순간에 늘어 죽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백은 이 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선의 돌은 항상 두 점으로 키워서 요령이죠. 자, 약한 돌 쪽 가고 이때 여기 막는 수가 선수입니다. 안 두면 죽죠. 자, 이렇게 넓혀서 백은 집을 짓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백은 귀를 잡고 살았습니다. 흙은 여기 약점을 마무리로 꼭 지켜두는 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정석형인데요. 어떻습니까? 귀의 실리가 클까요? 백의 흙의 형태가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봐도 흙의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백의 양걸침은 현재 상태는 정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이 있을 때는 귀를 강하게 막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귀의 정석에서 나오는 사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실전 사활입니다. 자, 이 정석은 계속 여러분하고 배워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젖혀 있는 것은 선수가 아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백이 큰 자리로 돌을 향하게 되고요. 젖히는 건 붙여 산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공별을 메꾸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이 막혔으면 귀의 사활은 반드시 집을 최대한 넓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현재 상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는 이 백의 공배가 이 사활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이 공배가 백이 이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필요 없이 공배를 메꿔 갑니다. 백한테 공배가 없죠. 이 형태는 백이 죽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소를 모르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형태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두 점머리 이렇게 맞은 모양들은 굉장히 힘이 약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두 점머리 이런 형태 모양의 급소는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치중수를 알게 되면은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자, 여기서는 흔히들 젖히는 수를 급소를 많이 두면 머리니까 급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길 지키면서 이 백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런 형태의 모양은 이 급소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자, 이때는 너무 넘겨주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죠. 이건 나와서 막을 때 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넘겨주는 이것도 넘어가서 안 되고 안 넘겨주는 방법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는 흙이 가만히 또 젖혀나갑니다. 연결하면 죽죠. 끊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이을 필요도 없죠. 뭐 이렇게 쳐도 되고 위에서 쳐도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단수를 하게 되면 연단수로 전체가 단수, 이을 수가 없죠. 다 죽게 되고 따먹어도 뒤로 끊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소 하나로 백은 꼼짝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젖히는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고요. 공배가 없을 땐 바로 죽습니다. 그럼 공배가 하나 비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형태는 역시 급소는 이 자리에 해당을 합니다. 자, 역시 넘겨줄 수는 없죠. 이렇게 두게 되는데요. 지금은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수는 막아서 여길 공배가 비었기 때문에 단수 칠 곳이 없죠. 백은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흙은 어떻게 되느냐? 공배가 비어 있을 때는 그냥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게 되면은 단수 쳤을 때는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버리죠. 백이. 이렇게 하면 두 집이 나죠. 여기에 도려문 사니까 흙은 이렇게 해서 패 모양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어서 다 죽고 결국 이 패를 백은 이겨야 사는 거죠. 그럼 결국 보면은 이 한 수 공배가 비었을 때는 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그럼 패를 안 내려면 상대방이 둔 자리를 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이 형태는 이때 젖히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 돌이 살아가면은 결국 죽어버리죠. 결국 맞게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 역시 이을 수가 없죠. 전체가 죽게 되는 연단수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활은 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 형태 급소 이 자리를 꼭 기억해 두시고 공배가 두 군데 있을 때는 살고 하나 있을 때는 패고 다 매가져 있을 땐 죽는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사활까지 제 3강을 마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